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타유 아유르베다 전문의 백두산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281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미리 이렇게 뭔가 공지 이런 것들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생활의 패턴은 어떤가를 주제로 좀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2월부터 특강을 매달 운영하는 특강을 진행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 뭐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신청도 계속 해주시고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모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모집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의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또 그런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모였던 그룹이 다시 헤어지고 또 다음 프로그램 때 또 모집을 하고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한 장소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있는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장소에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할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그걸 조금 구현을 하기가 조금 용이할지 그 부분을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주신 분들, 특강을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지만, 그거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경전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8번째 챕터가 거의 경전 스터디, 8번째 챕터가 거의 막바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9번째 챕터도 할 거고, 이 경전 스터디 같은 경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유르베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경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매달 한 번, 일단은 한 번 정도의 특강을 올해는 준비를 잘 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나눠서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서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온라인상의 장소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고, 제가 아직 뭔가 개인 사업자 이런 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하려면 그런 사업자 같은 게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제한다거나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 그걸 하기에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는 제가 내년에 한번 들어갈 생각인데, 내년에 들어가서 그거를 하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온라인상의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경전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경전 스터디 그 전에 했던 그런 그 녹화 영상 같은 것들도 그 장소에 올려서 이 멤버로 오시는 분들은 다 그 전에 했던 경전 수업들도 다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그쪽에 올려서 또 참여를 해서 스스로 또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새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마 2월에 하는 그 특강 같은 경우 약간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그 해주신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꾸준히 좀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게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고,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딱 어느 곳에 계속해서 꾸준히 참여를 하게 되면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모집을 할 때에 뭔가 계속 모집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고, 꾸준히 저는 좋은 아유르베다의 이런 수업들을 만들어 가면서 꾸준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생각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지를 좀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좀 와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한 석사 마치고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있다 보면 인도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드는 게, 저한테는 뭔가 인도를 여행하고 인도라는 어떤 도시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와서도 새롭게 느낀 건 뭐냐면, 이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저희 과에 있는 박사 과정을 하는 박사생들끼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책상을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같이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수업 준비도 하고 각자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뭐 경전 같이 읽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이 하나가 생기잖아요. 특히 저는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면 이거를 그 앞에 있는 박사생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 그러면 다 듣잖아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경전 어느 부분에 어떤 거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경전의 다른 부분에서의 근거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막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그렇게 토론을 하는 자체로 되게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환경이 그리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즐겁게 박사 잘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내 생활의 패턴은 어떤가 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주제를 잡았던 이유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하지만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샤워를 하고 밥을 먹는지 아니면 밥을 먹고 샤워를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먼저 하는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는지, 이런 아주 작은 것들부터 포함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샤워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식사를 아침을 언제 먹고 그 다음 점심을 언제 먹는지,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몇 시에 먹는지, 그리고 중간에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마시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러면 밤에는 잠을 몇 시에 자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게 다 모여서 몸에 굉장히 이런저런 영향들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한 생활의 규칙성이
잘 없으면, 규칙적인 어떤 생활의 패턴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설사 어떤 문제를 내가 느낀다고 해도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단순히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전에 먹었던 뭐 음식이 조금 안 좋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약을 먹고 지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생활의 패턴을 일단 한번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잠을 계속해서 늦게 자는 편인지, 그리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스케줄인데 잠을 늦게 자는 경우도 있을 거죠. 그리고 잠을 늦게 자는 그 자체가 이미 내 몸의 균형을 계속해서 깨지게 한다는 거. 그리고 수면의 양과 질이 좋지 않거나 양이 적고 질이 나쁘게 되면 몸의 균형이 계속 깨어지죠.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몸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소화력이 안 좋아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소화력이 안 좋아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소 울음소리가 들렸군요. 네. 지금 요 앞에 길가에 소 많이 다닙니다. 네. 우리 길냥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냥이들 밥 챙겨주시는 분들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이 소들이 이렇게 거리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집에서 소 먹을 거 챙겨다가 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먹을 거 주는 집 앞에서 계속 기다려요, 소들이. 상주하거나 그러면 먹을 거 주면 또 먹고 다음 집으로 이동하고, 근데 먹을 게 이렇게 마땅치 않으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인도에서는 흔하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분리수거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도 다 한 큰 철로 된 쓰레기통 안에다가 다 집어 넣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들이 가서 음식물 먹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오며 가며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 생활 패턴과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20대, 그러니까 20대에는 저도 술을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었지만,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거나 그러면 술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분위기가 좋고 이러면 많이 마시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인도에서 제가 20대 중반에 인도에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구자라트주의 잠나가르라는 구자라트라는 주 자체가 법적으로 술이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곳이어서 이곳에서는 술을 구하려면 그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술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받아본 적은 없어서, 어쨌든 그러면서 술을 자연스럽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쪽 기후가 굉장히 덥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시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한 번씩 방학이라든지 한국에 들어가면 한 번씩 또 술을 마시고는 하잖아요. 오랜만에 뭐 친구도 만나고 아는 지인도 만나고 할 때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생각을 깊이 하는 힘이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쭉 하려고 하면 뭔가 조금 생각을 이제 쭉 하다 들어가다 보면 금방 흩어지는 느낌 있죠. 깊이 계속해서 그거를 붙잡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한 주제를 잡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이게 들어가서 한 번씩 술을 마셔보니까, 안 마시다가 마셔보니까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아예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이게 흩어지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저는 술을 먹는 게 그냥 그게 하루 이틀만 가는 게 아니고 거의 4일, 5일 이 정도, 일주일 가까이까지 계속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를 그때 관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어떤 생활 패턴의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서 하던 거를 하지 않았을 때, 혹은 하지 않던 거를 했을 때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관찰을 좀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자체에서 내가 이 생활 자체를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좀 끌려간다는 느낌?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는, 그러면 어느 생활의 패턴에서 어느 부분인가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내 생활의 패턴을 한번 그룹 지어서 한번 보시고, 예를 들면 식사를 하는 내 식사의 패턴이 어떤지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 일하는 패턴을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일을 하는 시간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수면의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수면의 패턴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정도 것들을 큼지막한 거 있죠. 내 생활 전체에서 그룹을 지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패턴들을 조금 관찰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변화할 때의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해보면 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씩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생활의 패턴은 어떤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든 모든 이 활동 하나하나, 먹는 거, 그리고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하나하나는 분명히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유르베다에서는 영적인 부분의 신체화 증상에 대한 탐구는 없나요? 영적인 부분, 글쎄요. 영적인 부분까지는 제 공부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부분에서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음식이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영향에 대한 경전에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이제 이 우리의 몸, 혹은 이 아유라고 하는, 아유르베다잖아요. 아유라고 하는 것, 내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영혼,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혼적인 부분의 설명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영적인 수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유르베다에서는 그 구체적인 수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지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쪽은 요가 쪽으로 가시면, 요가라는 학문 자체가 그 영적인 부분, 마음의 어떤 작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요하게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수련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온 학문 쪽은 요가 쪽이라고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안녕.